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회사에 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회사의 안전규정이 어떤 것이 있고 왜 안전규정을 지켜야 하고 또 왜 그것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시면 이제 이런 교육을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육 내용은 우리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자기가 하는 업무상 더 심화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또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 오늘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보안부터 시작해서 뭐 라가웃, 태그아웃까지 아주 내용이 많은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다 보면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안 부분이에요. 보안. 자, 우리 사업장 내에서는 항상 이런 배지, 출입증 카드를 항상 착용을 하셔야지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단말기 항상 스캔해서 삑삑 소리가 나야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배지를 분실하시면은 총무팀에 즉각 보고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사업장에 방문자를 데려오시는 경우는 이제 경비근무자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그 나름대로의 그 보안 정책이 있습니다. 예, 경비근무자분이 하시는 정책. 그 정책에 맞추셔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뭐 차를 가져오신 경우는 차 번호, 뭐 이름, 연락처,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체온 측정까지 하셔야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저희가 뭐 안전에 관한, 보안에 관한 거 말고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무조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자분들은 항상 우리 직원을 따라서 돌아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회사에서 만약에 소방 알람이 울린다, 예를 들면 따르르르 하는 그 경종 벨소리가 울린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그 민방위 하면 나오는 사이렌 소리 있죠? 엥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나오면서 이제 뭐 대피해라 뭐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 하는 일을 멈추시고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 건물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작업복, 환복 등, 작업복, 환복이라는 거는 저희 회사가 현장에 좀 그 품질 규정이 있어가지고 옷을 다 갈아입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무실 환경하고 실제 업무가 진행되는 그 현장하고는 이 옷이 교차가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엄격한 규정이 있는데,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환복이고 뭐고 그냥 나가시면 되고, 그럴 때 또 내가 핸드폰을 놓고 왔는데, 내가 오늘 저기 사물함에다가 내가 오늘 좀 비싼 노트북을 놓고 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가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나가자마자 집에 바로 가버리시면 또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인원 파악이 제대로 돼야 그 2차 피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예전에 40대 남자분 한 분하고 그 7순 노모였나요? 그분이 사는 그 천안에 어디 그 집이 하나 있었어요. 반지하 주택이 있었는데 거기가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관분들이 그 어머니를 구했는데, 어머니를 구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 어머님이 막 울면서 이제 소방관님 붙잡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소방관분이 또 자기 어머니 같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들어갔다 올게요 하고 들어가셨다가 그분이 순직을 하셨는데, 그 40대 그 남자분은 알고 봤더니 이미 대피를 먼저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불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런 사고가 실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원 파악이 확실히 돼야만 우리도 이제 더 2차 희생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집결 장소에 보여주셔야 되고요. 집결 장소는 하갈동 주차장 흡연구역 주변, 보라동 건물 입구와 등나무 주변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지금 보여드리지 않는 거는 이게 그 교육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또 교육을 또 시켜드릴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내용을 하지 않는 거니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화재가 난 걸 봤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그 소화전에 있는 거, 그 소화전에 위에 보면 동그란 거 있죠? 그거 버튼을 눌러버리시면 이제 때르릉 울리거든요. 그걸 켜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켜버리고 대피를 해도 그냥 나 혼자 살겠다고 대피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자기가 조금 뭔가 할 줄 안다, 뭔가 기술이 있다고 하시면 지나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소화기가 우리 사업장 곳곳에 있으니까 굳이 위치를 알려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항상 자기가 일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건 자기의 책임이에요. 내 주변에 소화기가 어디가 있는가, 내가 여기서 일을 할 때 가장 가까운 출입구가 가장 가까운 비상구가 어딘가 정도는 본인이 항상 체크를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회사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 뭐 어느 문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따로 교육이 될 겁니다. 따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제 비상 상황까지는 말씀드렸고, 이제부터 이제 안전보건이란 무엇인가? 예. 안전보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안전보건. 결론적으로 안전보건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일을 하면서 부상을 입는다든가, 또 건강이 악화된다든가, 뭐 어떤 병이 생긴다, 그리고 아니면 재산이나 환경 쪽에 피해가 생긴다든가, 이런 거를 없애는 거, 이런 게 결론적으로는 안전보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사고, 예, 사고가 안 나야 되겠죠? 예, 무사고 같은 거.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예, 결론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안전보건이라고 합니다. 그 결론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또 뭐예요? 내가 안전해야지 우리 가족이 안 슬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우리 회사,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회사도 내가 다치거나 하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나아가서는 내가 안전한 것은 결론적으로 나의 가족, 나의 회사,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항상 일을 하실 때 나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우선 과제를 두고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고가 한번 난다. 아, 내가 일하다가 좀 다쳤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빙하와 같다. 빙하 같은 건 무슨 의미냐면, 빙하라는 거는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보다 가라앉아 있는 게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고에 숨겨진 비용을 빙하에 비유하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요 튀어나와 있는, 그러니까 가시적인 부분. 예, 직접적인 비용은요, 보험 처리 가능한 비용이죠. 그래서 뭐 치료 비용도 나가고요, 보험료도 나가고요, 또 고객 불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직접 비용으로서 볼 수 있는데, 간접 비용으로서 보는 것들이 뭐예요? 자, 사고가 나면은 우리가 무슨 사람 하나 다쳐가지고 병원 가고 막 해야 되는데, 아, 다친 사람이고 장비를 계속 돌려.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가동중지시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해요? 사고 조사해야죠. 조사하면 또 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야, 오늘 생산량을 못 맞췄어. 특허내야 돼. 오늘 못 돌렸잖아.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럼 또, 야, 사고 난 사람들, 이 사고가 이것 때문에 났으니까, 야, 오늘 교육하지 마. 오늘 일단 한 2시간 정도 생산 쉬고, 교육부터 받고. 이렇게 되면 또 교육 시간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회사 평판도, 이 회사 사람 어떻게 됐다더라. 그러면 또 형 평판도 낮아지는 거고. 5만 가지 것이 다 이 사고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요즘 이렇게 평상시에 어떤 루틴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결론적으로 여기 또 추가하자 그러면 분위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업장 일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여기서 누가 한 명 다치셨다. 그러면 회사 일 작업장 일하시는 분들 완전 추상집입니다. 추상집.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안 돼요. 또 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간접 비용으로서 많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고가 안 나야 돼. 사고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해? 내 안전 내가 챙겨야 돼. 그게 결론입니다. 항상 보면. 자, 그럼 안전보건 누구 책임이냐? 안전하게 일하는 거 회사에 지금 교육하고 있는 당신이 그럼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럼 제가 지금 아까부터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본인이 알아서 본인 안전 챙겨야 된다. 그럼 직원들이냐? 응? 직원들이 그러면 안전 책임지는 거냐? 그럼 직원들 입장에서 뭐야? 우리가 뭐 어떻게 했다고 나는 일하러 온 건데 월급 받고, 그죠? 그러면 관리자나 임원직 책임이냐?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저 EHS, 야, 네가 안전 담당 아니냐? 네 사고 나면 네 책임이지. 이럴까요? 이거는요, 안전보건이라는 거는요, 우리 모두가 책임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일하시는 분들도 일을 잘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분들도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고요. 제 입장에서 저도 버킷부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줘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현장에서 뭔가 불안정한 상태, 뭔가 어떤 회전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장비를 일단 돌리면 안 되죠. 돌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일단 위험성이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아니면 또 두 번째, 이 부분은 우리가 장비가 도는 부분에 있어갖고, 이 장비 제품이 생산되는 부분에 있어서 피치 못하게 이 정도는 우리가 살짝 오픈해 놓을 수밖에 없다. 그럼 대신에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뭐 표지판도 붙이고 하는 식으로 이 부분은 위험성을 감소시키자라고 일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또 작업자분들이, 이거는 여기까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합쳐지면 나중에 뭐가 돼야 돼요? 개선이 돼야 되죠. 그죠? 뭐, 막아줬으면 하는 부분을 막는다든가.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오늘 얘기해서 5분 있다가 완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위험성이 발견이 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골똘히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방법을 찾아야 될 거고, 그러면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업체나 뭐 또 사람을 찾아야 될 거고, 그 사람이랑 시간 맞춰갖고 와서 또 그걸 해줘야 될 거고, 그럼 또 이거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니까 내부 수립부터 받아놔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개선이라는 것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당장 뭐야? 그럼 당장 오늘 일해야 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모두가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자기 책임을 다해야 안전보건을 이룩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장의 안전보건은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교육을 받는 여러분이죠. 직원분들. 책임은 뭐냐? 뭔가 불안전한 것이나 뭔가를 봤다 그러면 이야기하고 행동해야 돼. 그래서 준수, 보고, 생각, 행동. 준수, 보고, 생각, 집중인데요. 자, 사내 안전보건 요구사항, 오늘 제가 교육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다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되고요. 본인이 일을 하다가 좀 넘어지셨다, 좀 살짝 긁히셨다, 이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보고라인, 보고계통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 생각,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뭐 직원들이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항상 뭔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던 일들,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도 항상 생각을 해요. 생각.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이거 여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해달라. 집중이라는 거는 이제 사고라는 것이 바쁠 때, 정신없을 때, 그럴 때 많이 나요.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거 동의 안 할 사람 없다고 보는데, 그럴수록 집중을 해야 돼요. 자기 업무에. 네. 자기 업무에 집중을 해서 일을 하셔야지 다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그냥 걸으시면 된다 이거죠.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절대 뛰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뛰는 거 금지예요. 특히 현장에서는. 근데 뛰는 거 금지야. 근데 너무 일이 급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렇게 걸으면 될걸? 이렇게 걷다 보면 다리에 걸리기 마련이고, 다리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기 마련이죠. 네.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맨땅에 저희가 이제는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이게 넘어지면은 그냥 회복되지 않습니다. 진짜로. 어디에 부딪히고 또 장비에 모서리에 찍히고 그러면은 크게 다쳐요. 크게. 넘어지고 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집중해서 업무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EHS 지침과 원칙이 우리 회사 CEO분,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시죠. 저희 회사 사장님도 있고 또 저희 회사 또 사장님의 사장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건입니다. 이 EHS라고 하는 것은 환경안전정책인데요. 환경안전보건정책인데요. 요거는 우리 회사에 있는 최고 관리 경영자분부터 해서 관리계통을 해서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쫙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안전지침 및 원칙은 모든 안전보건사고는 예방 가능하다.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예방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했어 이런 거 없습니다.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최우선 과제는 부상이나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야? 사고 나고 나서 뭐 하면은 좋겠지만은, 사고 나기 전에 하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사고 나고 나서 병원 보내고 그건 소리고 외약관 고치는 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안 발생할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 라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직원은 안전하지 않은 일을 거부하거나 중지하고 감독관이라는 건 뭐 현장 관리자라든지 감독관에게 즉시 상황을 보고할 권리도 있고, 대신 근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회전보고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절대로 이거 열고 작업하지 마세요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막 열고 손 집어넣어버리고 이러고 다치는 거는 정말 그건 본인 잘못이에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감지해서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과 행동을 하는 직원을 이제 우리가 인식한다.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겠다, 하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 사고보고 체계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이렇게 사고 안 나요. 내가 지금 몇 년 차인데, 괜찮아요. 이런 생각으로 이 일을 하시다 보면 언젠가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아치 사고, 이거 잠깐 내가 넘어지고가지고, 이거를 사고 났다고 얘기를 하면은, 보고서 이만큼 써야 되고, 분석 이만큼 해야 되고, 진짜 귀찮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그 사고방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상해 분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상해 분류. 자, 모든 사고는 반드시 펴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고는 반드시 라인 매니저, 그러니까 현장 관리자에 즉각적으로 보고가 돼야 됩니다. 사고라는 거는 사건이라고 사건 사고 그냥 우리 EHS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사건 사고는 혼용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아차 사고냐 사고냐로 나눠져요. 사고라는 건 뭐예요? 부상을 입었거나 어떤 피해가 유발되는 거죠. 그런 것들. 신체적인 거 얘기해요. 신체적인 거. 그리고 아차 사고라는 건 뭐야? 부상이나 손상에 오는 위험한 사건. 그러니까 아차 사고라는 건 뭐냐면 일단 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걸려서 넘어졌다. 내가 지나가다가 부딪혔다. 이게 일어난 거예요. 일단은 여기 있으면 부딪히겠네. 이것까지는 아차 사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보고하는 측인 것이지 사고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 부딪혔다. 그러면 이건 사고인 거예요. 발에 걸려 넘어졌다. 그런데 넘어졌는데 천만다행히도 크게 문제가 없이 피난 데도 없고 부러진 데도 없고 그 정도 부상이나 손상이 없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우리가 아차 사고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아차 사고까지 포함해서 조사되고 근본 원인이 결정이 돼요. 근본 원인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우리 회사에 어떤 생산 라인이 있다고 했을 때 작업자 본인이 있어요. 자, 조립실이라고 우리가 편의상 부를게요. 1, 2, 3, 4, 5, 6, 7, 8 쭉 있습니다. 자, 본인이 3실에 소속돼 있다. 뭔가 발생했고 아차 사고 부딪혔거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3실 반장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각 실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 현장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이렇게 보고 체계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가 되면 된다. 그래서 본인 이야기를 자기 바로 위한테,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저 반장 라벨에다가 보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고를 왜 조사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사고를 왜 조사해야 되는지. 자, 요게 이제 안전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전 피라미드.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하이리 법칙이라고 시작해가지고 보고에 관련해서 살을 앞뒤로 정도 붙인 건데요. 자, 한 건의 사망사고. 한 건의 사망사고라는 건 정말 우리가 가장 큰 일이잖아요. 사람이 죽었다는 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했다고 했을 때. 근데 이런 사망사고 한 건이 났을 때, 이런 사고 한 건이 난다고 했을 때, 이 사고 한 건이 나기 전에는 징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징후. 언젠가는 벌어질 줄 알았다는 그런 징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징후냐 하면은 이 사망사고 난 거 한 번 관련해서, 그러니까 비슷한 카테고리, 그죠? 비슷한 카테고리, 비슷한 지역, 비슷한 위치에서 한 30건 정도의 업무일 손실사고라는 건 뭐냐면 다쳐갖고 다음날 못 나오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꽤 다친 거죠. 꽤 많이 다친 거죠. 한 30건 정도가 이거 비슷하게 다쳐가지고 다음날 회사를 못 나왔어.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또 이 30건 일하기 전에 또 뭐가 있었냐? 300건 정도로 그냥 좀 처방전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꿰매는 정도 이런 정도의 다음날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정도의 리커더블이라고 우리 회사에서 부릅니다. 의학적인 치료가 들어간 사고가 한 300건이 있었다. 이 30건이 나기 전에. 근데 또 이거 30건, 300건 나기 전에 또 뭐가 있었어? 3,000건 정도의 응급처치 사고가 있었다. 응급처치라는 건 뭐냐면 응급처치 레벨에서 끝낼 수 있는 사고. 대일밴드 하나 붙인다든지 병원에 갔는데 어디 부딪히고 해서 여기 부어가지고 갔는데 뼈에 이상도 없고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요 그냥 집에 가시면 나서요. 그래서 그냥 일단 움직이시면 안 좋으니까요 이거 뺐다 할 수 있는 깁스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하나 가지고 가세요. 약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런 정도의 사고, 응급처치를 끝낼 수 있는 사고, 아니면 현장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델벨도 붙이고 이러고 후시딘 좀 바르고 이 정도 사고가 3,000건이 있어요.
근데 또 이거 3,000건이 또 있기 전에 또 뭐가 있었어? 한 3만 건 정도가 아차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긁히는 정도까지는 아니, 피난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넘어졌다, 부딪혔다, 뭐 이런 건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아차 사고라는 건 뭐예요?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면 작업자가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망 한 건이 나기 전에는 이만큼의 우리가 있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사망 한 건 사고를 막으려고 하면 우리가 30건 정도의 업무 손실 사고, 저게 나기 전에 막았어야 됐고, 그죠? 저걸 막았으면 사망 사고가 안 났고, 근데 이 30건을 막으려고 했으면 300건을 막았어야 됐고, 300건이 안 나려면 3,000건을 막았어야 됐고, 3,000건이 안 나려면 3만 건을 막았어야 됐고, 예. 이게 바로 사고 피라미드, 안전 피라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야? 2단계에서 우리가 끝내는 게 최고란 얘기죠. 최고란 얘기.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고라는 거는 저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사고 처리나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 진짜 우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발생을 하면은 그 심각도는요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와 이거 정도 뭐 큰일 난 거 아니야? 싶었는데 천만다행히도 별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냥 넘어졌는데 수술을 한 경우도 있으니까 아니 높은 데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맨 땅에서 다리 걸려 넘어졌는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는 안 나야 돼요. 무조건. 예, 안 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3만 건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대처를 하면 할수록 사고 개선인 것이고 예방인 거죠. 예방.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 막자. 그래서 우리 안전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예방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 예방 수준에서 일을 해야지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상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하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탐지해서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회사 다니시면 사람들이 참 많이 생각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 걸어가는데 아무거나 신고 다니면 되는 거 가지고 뭐 삼선 슬래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신지 말라고 그러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이런 걸 막아보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삼선 슬래퍼 신고 다니다가 넘어지면 뭐 이 정도 되겠죠. 아차상 정도 되겠죠. 근데 그러다가 그게 계단이었다. 그게 뭐 어디 화장실에 젖은 바닥이었다. 아니면 바로 옆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이러면은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조금이라도 위험한 이런 부분들을 없애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진행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사고의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무조건 예방이죠. 그래서 모든 사고는 디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할 일이긴 한데요.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은 24시간 내에 이제 우리 글로벌이나 이쪽 라인으로 보고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건 있고, 그다음에 조사 방법이라는 거는 사고가 나면은 우리 현장 관리자 주도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6M5I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material, manpower, 자, method, maintenance, mother nature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돼 있는데 요거 M은 많이 바뀝니다. 예, 많이 바뀌는데 결론적으로는 사고가 하나가 난 상황을 놓고 현장에서 봐야 돼요. 현장에서 뭐 이 사고에서 사람이 기여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예, 그 다음에 뭐 작업 절차가 기여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이 장비에 관련된 사고라고 그러면 이 장비 관련해서 또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뭐 자재 납품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면 작업자가 뭔가 입었던 옷이라든지 작업자가 자재에는 그런 게 포함될 수가 있어요. 입었던 신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여섯 가지의 어떤 M이라고 시작되는, 지금 보면은 저희 회사에서는 man하고 machine, material, method, maintenance. 그 다음에 mother nature는 저희가 그냥 인발로 같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긴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안건을 놓고 딱딱딱딱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사람이 뭐 넘어졌다, 사람의 손을 다쳤다 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을 놓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테마에 맞게 왜 넘어졌는데? 사람이 제대로 안 걸었으니까 넘어졌지. 왜 제대로 안 걸었는데? 통로가 좁았으니까 그렇지. 통로가 왜 좁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 제한된 구역 안에 뭐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제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사고 조사를 안 하기를 바라고, 그죠? 예.
안 하길 바라지만 사고가 나면은 이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현장 관리자도 그렇고 다들 모여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로벌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개선사항 계획까지 하면 한 7일 정도 안에는 해결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협의와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게 자꾸 뭐 하지 말라, 뭐 이게 뭐 안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당신이 얘기하면 내가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회사. 자, 안전보건위원회라는 걸 이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상 분기당 1회 실시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안전보건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최상위 기관이 되겠습니다. 뭐 안전보건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사장님 중심이 돼가지고 팀의 의결하는 기구,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일간에 매일 하는 겁니다. 오전에 정기 미팅을 합니다. 저희가 티어 미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우리 작업자분들하고 반장분들하고 전날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물론 안전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미팅은 아닙니다만, 안전에 관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차사고가 났던 부분, 뭐 이런 부분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이 또 있었던 전날 일간 있었던 특이사항을 티어 2에서 또 우리 현장 관리자분들이나 우리 그 부서 내에 있는 그 관리자분들하고 또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올릴만한 사항이 있으면 티어 3로 또 올라가서 사장님까지 들어오시는 미팅인데요. 거기서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시작 전에 안전교육.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작업 시작 전에 한 5분 정도, 5분 정도 자, 우리 오늘 안전하게 하고 해야 되고, 요런 부분들 할 때 너희들 조심하고, 요런 안전교육 시간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선 제한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또 제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